그리고 2번, 그 이후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 이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 그래서, 이걸 좀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뉴스 지금 매일 보시죠. 한국인들 그 4명 중에 1명이 감염됐다. 그런데 숨은 감염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하자면은 요즘 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이제 증상으로 오미크론 같은데 아예 감기일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검사 안 받을래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증상 심하지 않는 분들 중에. 그리고 또 뭐 증상이 있어도 밖에 나와서 검사까지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또 뭐 그죠? 뭐 아기들이나 노약자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까지 감안하면 한 3명 중에 1명이 감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통계가 28%뭐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 30%인데 아마 이것까지 하면은 40% 가까이 될 거라고 해요.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면 거의 집단 감염의 형성에 조건이 부합이 되고 좀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증상은 기존의 코로나보다는 가볍죠. 그죠? 바로 직전에 유행했던 델타 코로나보다도 더 가볍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감기처럼 좀 심하면 독감 증상이 있다가 그러다 이제 끝나 괜찮아.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코로나 22년이 돼서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요. 이 후유증이 문제더라고요. 이 후유증. 이 증상은 가벼운데 후유증이 있다는 게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증상이 이렇게 가벼운데 근데 후유증이 왜 이렇게 있지?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 후유증. 그래서 이 오미크론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 증상이더라고요. 근데 주로 뭐 목이 너무 막 아프고 막 통증이 심하고 침 삼킬 때마다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이제 그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침 나오고 기침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 폐 쪽에 이제 가래 이 기관지 쪽에 이게 가래가 있는 거죠. 그 가래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침 증상이 나오니까 기침과 가래가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주로 목 증상인데 이게 왜 이러다가 가볍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후유증이 있을까?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뭐 30% 40% 가까이가 감염되다 보니까 이제 감기 같아지면서 우리 그 리더님들 중에도 본인이 감염되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감염되거나 이러면서 정말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예전 코로나 초기나 중기 때까지만 해도 미국 지인들, 뭐, 미국 아이비어들의 뭐, 이렇게 소비자들, 지인들 얘기는 들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내 지인들이 감염된 거는 우리 거의 없었잖아요. 한국이 워낙 심하게 그 초기 방역을 완전, 잘했다 그래서 K 방역으로 유명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지금 세계 최고거든요. 그 뉴스 보셨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세계 최고로 지금 환자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그 초기에 K 방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 집단 면역이 너무 형성이 안 된 게 또 그 반작용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어찌 됐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 증상이 주로 있지만 누구는 두통도 있고 누구는 열도 나고 누구는 또 근육통으로 몸살도 있고 뭐 이제 누구는 약간 어지럼증도 있고 이게 개인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른데 어쨌든 뭐 한 3일 뭐 4일 확 증상 있다가 탁 깨끗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한 일주일 가는 사람 2주 한 달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증상, 이 후유증이 3달 이상 가는 걸 이제 롱코비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중앙일보 어제 날짜죠. 이런 그 뭐 이 불면증도 또 이 후유증이 있어요. 이게 뇌와 무슨 관련이 이제 있는 쪽이겠죠. 탈모도 있고 이거 예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이게 뭐 이런 오미크론이 다 이런 증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숨찬 거 이거 참 심각하죠. 그래서 뭐 200개 가까운 증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뭐 이런 통증 자체, 이런 증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 부분 있죠. 막상 격리 중일 때는 목만 아프고 목소리 좀 쉬고 뭐 그게 다였는데 뒤늦게 두통이 심해지더니 어지럼증까지 왔대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증상은 가벼운 증상이거나 심지어는 무증상 이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나중에 이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좀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롱코비드 증상을 보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뭐 두통, 어지럼증, 뇌관련부터 해서 이제 그죠? 열 나고 만성 피로.
어찌어찌 코비드는 회복이 됐는데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컨디션이 계속 이렇게 피로감을 계속 느끼는 만성 피로 같이 돼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근무하고 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오미크론도 이 후각이나 미각 변화, 이 냄새를 못 맡는다 이런 증상들도 분명히 있고요. 눈 시력이 불편해지는, 그리고 심장박도 이것도 되게 문제죠. 뇌와 심장 제일 겁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이 차고 이게 벌써 이제 심장 쪽에 염증 증상이거든요. 심근염 생길 때 이제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맥 증상이 나오고 뭐 너무 많아요. 뭐 숨이 차다, 이제 호흡곤란,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심한 분들은 뭐 이제 회사 출근도 못 하고 손발이 저리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감정 기복, 정신적인 이런 거 다 뇌에 관련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통증, 뭐 근육통, 관절통.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증상이 나올 수가 있나. 근데 나올 수 있죠. 바이러스라는 게, 제가 이게 이제 코로나 한참 전에 뭐 십몇 년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병원에 가면은 간혹 그 좀 약간 그 드문 케이스 중에 환자가 그 바이러스가 뭐 자궁에 들어갔대요. 바이러스가 어디 뭐 심장에 들어갔대. 이런 희한한 얘기를, 그건 좀 우리 잘 못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바이러스가 자궁에 들어갔지?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는 병원에서도 그 전문의들이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이 자궁의 이 증상, 이 사람 몸의 증상은 자궁에 바이러스가 이게 몰라요. 막 이 검사 저 검사 하고 막 환자가 막 이제 얼마를 입원해 있고 하다 보니까 오만 뭐 검사를 끝내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자궁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랬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인데, 그 바이러스가,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몸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에도 갈 수 있고 뭐 위는 물론이고 뇌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제 바로 이 코로나 증상도 이 문제는 염증이고 후유증도 이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하면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이 염증이라는, 우리 지금 분자교정의학 공부하고 계신데 거기 공부하다 보면 맨 염증이 문제잖아요. 이 병도 염증이고 저 병도 염증이죠. 그 질병의 이름만 다르지 전부 다 이제 그 염증으로 이제 그 시작이 돼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뭐 그게 귀에 가서 하면은 뭐 중이염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악계나 염증이 문제인데, 코로나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바로 그게 문제고, 이제 이 화면은 좀 제가 이제 그 보는 몇몇 그 닥터 유튜버들의 이제 그 화면, 요즘은 뭐 아주 너무너무 이 닥터 유튜버들이, 뭐 닥터뿐만 아니고 모든 유튜버들이 너무 자료도 잘 만들고 뭐 해서 너무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듣는 그 닥터 사이먼이라는 내과 전문의신데, 요즘 저 본인 의사들이 저도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막 올리고 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도 글을 올린 걸 보면, 자기도 워낙 지금 환자를 뭐 자기 그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3명 중에 2명이 코로나 확진이랍니다. 요즘 뭐 상황이, 이것도 벌써 얼마 전 상황인데,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수시로 검사를 해보면은 코로나는 아닌 게, 약간 열도 약간 있고, 피곤도 하고, 살짝 뭐 목도 좀 안 좋고, 그런 증상은 있지만, 워낙 자기가, 이제 대부분 그 유튜브 하는 의사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기능의학 의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에 관한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라 엄청 이런 영양제를 자기가 챙겨 먹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코로나 지금 아직 감염은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더 진행을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잘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닥터 사이먼 하는 이 강조하는 게 이 진통 소염제와 항산화제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초기 때라든가 또 그 백신 맞고 또 막 그 뭐 말들이 많았을 때 열나면 그게 이제 그 약한 코로나 증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백신이라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열이 나면은 무조건 이제 이 진통소염제가 아니고
진통 해열제, 그죠? 진통 해열제, 열을 내리는 타이레놀, 그죠? 타이레놀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타이레놀이 막 동이 났었죠.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이레놀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열을 내리는, 뭐, 통증도 좀, 이렇게 못 느끼게 하는 뭐 진통제지만, 주 기능이 열을 내리는 진통 해열제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진통 소염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됐건 아니면 코로나가 걸려서 증상이 나왔건 간에 어찌 됐건 이제 그거는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열이 나면 당연히 해열 진통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소염 진통제,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진통제. 그래서 뭐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아니고 이부브로펜 계열이라고 하죠. 이 진통제도 계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제 이 염증이란 거는 여기 이렇게 그 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불난 거예요, 불난 거.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불이 붙은 거. 그래서 염증의 증상이 이렇게 막 화끈화끈 열이 나고, 그죠? 빨갛게 불 같은 색깔이 나오잖아요. 우리 염증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지만 피부의 바깥에, 그죠? 외부적인 염증은 우리 눈으로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 불이 난 증상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이 진통 소염제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 분비 자체를 억제시키는 기전이라는 거죠. 기전이 다르죠. 그래서 이 장작을 모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거를 아예 이제 유발 물질을 억제를 시켜서 염증을 이제 일어나는 기전을 차단하는 기전이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분은 이제 강조하는 게 비타민 C라든가 E라든가 뭐 코큐텐 이런 항산화제들. 그래서 이거는 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이제 염증을 항염 작용이죠. 항산화제 이퀄 항염 작용이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낮추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그 염증 자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끄는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고, 이 이제 이분 얘기도 역시 이 오미크론 증상을 가볍다고 그냥 참아야지 뭐 놔두거나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 그 가벼워도 그 염증을 분명히 그 염증을 이제 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공부하다 보면 약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죠. 현대인들이 너무 내 몸이 아프고 병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내가 뭘 요새 뭐 무리한 적이 있었나, 스트레스 받았나, 또 음식을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병원 가서 약 받아서 약 챙겨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너무 남용이 되고 병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 그게 이제 되풀이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약을 아예 안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약이라는 것도 이제 참 훌륭한 그런, 그죠?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에서 우리 인류를 구한, 그죠? 그 항생제를 비롯해서 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남용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빨리 그 증상의 경하거나 그 중경을 떠나서 빨리 염증을 최대한 빨리 억제시키고 빨리 조절하는 이런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오미크론을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코로나 걸려서 그러면은 증상 물어보고 정말 웬만하면은 진통 소염제. 왜냐면 이제 이거를 비대면 진료로 해서 병원에서 가족이 약을 받아오신 분들은 이제 약을 먹는데 거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가볍다고 안 먹고 그냥 있거나 우리 뉴트라이트만, 또 뭐 뉴트라이트만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조그만한 그 염증의 그 씨앗이라고 해요. 불씨만 남아있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같은 예전보다는 증상은 가볍다 해도 전부 다 후유증이 문제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전부 다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일반 감기 바이러스, 물론 그것도 코로나 종류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언제나 기억하실 건 염증이 문제고, 왜 대부분 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숨이 차고 얼마나 겁나요, 만약에. 그게 심장 근육의 염증, 심근염이거든요. 다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참을 게 아니고, 반드시 진통소염제를 뭐 이틀이건 3일이건 급할 때는 드시는 게 좋고, 그 막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심한 증상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진통작용도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안 먹기 때문에 이제 급할 때 단기적으로는 정말 특히 코로나는 이게 같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리가 염증 발생 감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진통소염제, 그리고 만약에 열이 난다, 고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타이레놀 같은 그 해열 진통제도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비대면 진료로 약을 받아오면 거기에는 풀 세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그 증상까지도 약을 막 먹게 되는, 그건 또 좋지가 않은 건데, 막 열이 없어도 막 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 같이 해서 막 같이 먹게 되고, 거기에 또 항생제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고 의사가 그 주재를 해주는 약에는 항생제가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바이러스와 항생제는 상관이 없거든요. 항생제는 세균을 이제 그 제외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 혹시 향후에 발생될 2차 합병증을 위해서 넣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이 왜 감기 환자들 왔을 때 항생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그때 무슨 방송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앞으로 일어날 뭐 이것 때문에 그 병원 가면은 완전 깨끗하게 그냥 싹 낫고 뭐 그냥 뒤끝이 없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필요 없는 항생제를 쓰는 게 차후에 우리가 또 무슨 그거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종합 세트로 약을 다 먹는 것보다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열이 없으면 해열 진통제는 빼든지, 그러나 진통소염제는 단기간 한 뭐 이틀이건 3일이건 한 먹는 게 이제 좋다는 이런 전문의들의 이제 의견이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서 또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E 다 전부 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들이죠. 코큐텐, 오메가3 항염작용, 셀레늄, 미네랄 중에 이제 1번의 항산화작용, 특히 항산화 이퀄 항염이니까 항염작용이 가장 탁월한 미네랄. 의사들마다 약간 추천하는 영양소들이 다른데, 뭐 셀레늄, 이분은 셀레늄을 대표로 꼽았지만 뭐 아연 뭐 이런 거 다 여전히 중요하죠. 그리고 음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좋은 성분의 이런 청국장, 된장국 이런 이제 단백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뭐 잡곡밥 등 우리 뭐 야채 과일 이런 좋은 그 항염 음식들 있죠. 식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물은 이분은 한 1리터에서 2리터 이내로 얘기를 해요. 너무 물을 많이, 이제 가래 배출해서 물도 중요하고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좀 부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장이나 심장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물은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뭐 그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많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항산화 수액 치료는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이 병원에 가서 항산화 이런 거를 주사로까지 맞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분은 제가 다 이 전문가의 권위를,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이제 권위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지금 박미수 박사, 이분도 지금 그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닥터 유튜버인데요. 전에 그 한국 아메이에서 무슨 그 짧은 건강 방송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아메이 TV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도 초대돼서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하다가 거기 한국아메이 방송을 하니까 엄청 갑자기 막 엄청 왜 이렇게 내가 반가워하지? 막 이랬는데, 이거부터, 이분은 이렇게 보네요. 비타민 B를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B, 그 다음에 C하고 아까 앞에서 없었던 D, 우리 너무 강조하는 이 D죠. E 대신 D를 강조하고, 약간의 그 이제 의사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분은 셀레늄 외에도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라는 이제 이런 미네랄을 좀 권하죠. 그래서 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진통소염제, 또 너무 근육통이 심하면 그런 이제 뭐 근육통에 먹는 약이라든가 몸살 감기 약이죠. 그리고 또 너무 뭐 기침 가래가 심하면 기침 가래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항생제 외에는 우리가 다른 약들은 조금 마음이 좀 꺼려지는데, 그런 그 증상의 그 한방 약들도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은 또 이 같이 이런 한방 약들이 다 병행이 돼서 또 다 효과를 다 그 국민들이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막 으슬으슬 오한도 들고 막 이런 증상도 감기 증상하고 똑같이 이제 많이들 오거든요. 그래서 으슬으슬하고 몸살기 있고 막 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다 막 할 때는 갈근탕, 그 액체로 다 팔거든요. 그래서 갈근탕 하루 3번 먹는데, 뭐 이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먹으면 그 증상은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기침 가래가 날 때는 그 이제 그
우리 이제 같이 이런 이 항산화제 같이 먹지만 특히 이제 이거 빨리 증상이 없어질수록 좋거든요. 코로나는 다시 말하자면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염증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과립 한방약 중에 무슨 맹문동이라는 그 주 원료로 들어있는 청패탕이나 윤패탕 뭐 이런 폐를 돕는 폐기능을 돕는 그래서 그런 거를 며칠씩 먹으면서 빨리 같이 해서 하루라도 빨리 증상을 없애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BCD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다 B도 사실 우리 공부해 보면 분자교정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항산화제로는 꼽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특히 메틸레이션 뭐 반응에 관여하고 뭐 하잖아요. C, D 뭐 말할 것도 없죠. 비타민 C, D 대표적으로 또 항바이러스 비타민이죠. C와 D. 그래서 비타민 C는 당연히 감기 증상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비타민 C죠. 그리고 비타민 D는 그 무섭다는 사이토카인 염증 현상을 이제 위해서 반드시 또 먹어야 하고 아연,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다 셀레늄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것들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플러스 특히 우리가 좀 더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뇌에 대한 영향이더라고요. 뇌. 심장도 정말 겁나지만 뇌 이런 거 너무 겁나잖아요. 바이러스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좀 이게 제가 캡처해온 영상인데 좀 그냥 화면이 안 좋은데 제목만 보세요. 옥스퍼드대에서 증상이 경미해도 뇌에 악영향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스퍼드대 이제 연구진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분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닥터 유튜버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뇌 전문 내과 의사하면서 기능의학 닥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자료는 좀 굉장히 아주 좀 전문적이고 좀 상세해서 좀 골치 아플 정도로 근데 제가 최소한으로 좀 추렸는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코로나 이제 증상 3단계 해서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별로 코 점막 요쪽에서 좀 느끼고 좀 가벼운 증상. 그다음에 2단계는 면역 반응이 이제 뇌 몸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염증이 막 일어나고 혈전 생기고 혈전도 다 이제 혈액에서 생기는 염증의 일종이죠. 뭐 뇌졸중, 뇌 쪽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심장 쪽 혈관염. 벌써 근데 3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하고 또 기저질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2단계에서도 사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3단계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던 비타민 D 공부할 때 나오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있죠. 면역 과잉 반응이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요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뇌혈관 장벽이라고 뇌에 이렇게 뇌를 보호하는 장벽이 있어요. 약자로 BBB라 그래요. Blood Brain Barrier 해서 말 그대로 혈관 뇌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는 너무 중요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조금이라도 침투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침투를 못하게 뇌가 이렇게 이제 혈관 장벽으로 딱 이렇게 보호가 돼 있는 건데 웬만한 물질들이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제 이 증상이 3단계까지 가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 BBB를 통과해서 이것들이 이제 뇌 부종이라든가 뇌 손상까지 이제 뇌에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간 왜 교차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뭐 내가 그 전에 뭐 다른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는 뭐를 이제 이제 그런 거를 걸렸다던가 심지어는 요새 반가운 뉴스가 다른 감기 바이러스 왜 우리 지금 증상 나온다고 다 코로나 아니잖아요. 막 증상 나왔는데 검사하면은 코로나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다른 감기 바이러스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게 걸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게 교차 항체를 형성을 해서 이게 좀 면역에 도움이 된대요. 다른 거를 알았어도 코로나를 이제 막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반가워했는데 이게 또 동전의 앞뒷면 그죠?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차 반응으로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좀 막아줄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응이 좀 심해지면서 이 교차 반응이 이게 좀 심해지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죠? 이 항원 항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는 반가운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주 그 코로나와 우리 그 이제 면역 관계를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대부분은 인제 선천 면역 대표적으로 백혈구 세포죠. 여기에 의해서 인제 죽는데 나머지가 후천 면역이죠. 들어왔던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면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그래서 인제 대표적으로 뭐 T세포, B세포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인제 대표적으로 T세포, T 면역세포, T 림프구, T 임파구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기억했다가 인제 싸우는데 이 교차 반응이 일어날 때 인제 기억하는데 지나치게 싸우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인제 다른 한마디로 사이토카인 그 폭풍 현상이죠. 사이토카인 자체라는 건 면역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제 폭풍 과잉 면역 반응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제 이런 그 결과들 근데 다시 말하면 그게 면역 과잉 반응이니까 다시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런 증상들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다 올 수 있고 자가 면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질병들은 현재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질환들이에요. 이런 것들. 병원에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냥 이제 급성으로 그냥 스테로이드제만 쓰고 좋아지면 다행이고 재발하면 또 쓰고 점점 강하게 쓰다가 나중에는 정말 인제 대책이 없이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정말 무서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조직이 55개를 얘기할 때 31개까지 이 많은 부분에서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5개 중에 인제 3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렇게 인제 증상이 나왔을 때 이 선천 면역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백혈구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이 우리 중요한 이 점막 여기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1차 면역 기관이에요. 여기서 해결되면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상기도에서 그냥 증상 있다가 끝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천 면역에서 제일 해결이 되면 좋고 아이들이 이 코비드 증상이 별반 심하지 않고 다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선천 면역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 아이들을 일부러 그렇게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런데 인제 성인들은 점차 요게 쇠퇴하면서 인제 후천 면역이 발달돼 있는데 이 후천 면역 중에 아 인제 여기 바이러스 처리한 다음에 원래대로 인제 감소가 되면 좋은데 이게 더 인제 과잉 반응을 하면서 그 문제가 일으키는데 아이고 이거 요 화면이 하나가 좀 이게 지금 화면이 여기 31개 중에 교차 반응이 여기서 지금 요 표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스킵됐네요. 그러면 우리 인체 세포 중에 5개 중에 3개가 반응이 나는데 요 표시가 뭐냐면 지금 사진 때문에 가렸는데요. 이게 우리 조직 55개 조직 중에 가장 높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중요한 하필 여기에 사진이 떴네요. 그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예요.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거 감염되면 정말 끝장이잖아요, 우리 세포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음 면역을 조절하는 이 이제 T임파구 T세포가 너무 이제 과잉 반응. 그래서 감소돼야 하는데 면역이 과잉 반응할 때 이게 인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심한 온갖 그 자가면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원인 중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면역력이 중요하지. 그래서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역시 수면 얘기를 합니다. 수면 얘기를 첫 번째로 하시더라고요. 수면이 너무 왜냐면 우리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간이잖아요. 자는 시간은.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수면 부족하게 되면 자연히 면역력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이런 무서운 반응들이 이거 어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1번 정말 이제 수면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당연히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또 가장 큰 원인이죠.
두 가지 다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육체적인 스트레스. 과로나 이런 것도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몸의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스트레스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다음 세 번째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 또 되게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음식인데요. 나쁜 음식. 그중에 나쁜 단백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단백질. 이것이 바로 이 T세포, 후천 면역을 자극해서 이게 자극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면역 과잉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그 나쁜 단백질이라는 게 바로 밀가루,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유제품, 그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콩. 저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콩을 뭐 된장이나 청장처럼 이렇게 발효해서 먹는 우리 참 조상들의 지혜가 새삼 느껴지는데, 특히 콩은 정말 1번으로 피해야 될 게 GMO 콩이에요. 유전자 조작이 되면서 너무 많은 그 콩의 그 이제 그 성분이 변화되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진짜 이 수입 콩, 수입 뭐 미국 콩 뭐 이런 거 있죠. 수입 밀가루 정말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땅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 나쁜 단백질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음식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 식생활, 그죠? 당연히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조절도 중요하고 또 운동을 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이거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음식 늘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생각 안 하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이제 닥터 데니 얘기가 정말 더 복잡한 건 제가 다 뺐어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원래 그 강의 자료 막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싫어하거든요. 너무 막 좀 막 정신없게 되고 막 너무 많으면 이게 그죠? 중요한 것도 막 섞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닥터 데니 얘기가 미국에서도 미국 자가면역 질환 협회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 지금 이제 자기 끝부분에 실었어요. 정규 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중에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거의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의사들이. 그래서 전문의들이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그다음 서로 그런 면역 질환의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거를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쭉 이제 아메리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모두 다 난치병이고, 그것들은 전부 병원에서 해결책이 없는 거더라고요. 스테로이드 밖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전부 다 면역 과잉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코비드, 특히 지금 막바지 오미크론 지금 바이러스인데, 이런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다 이제 교차 면역 반응에서 다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원인은 접촉을 하면은 일단은 그죠? 감염원에 노출이 되면 안 걸릴 사람도 걸릴 위험이 가장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손 씻고 마스크 뭐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런 건 기본이니까 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면역력. 이건 참 역시 중요하죠. 개인의 면역력.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확진자랑 같이 밥도 먹고 막 같이 막 생활하고, 심지어는 정말 그런 실험을 하는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단군을 나눠놓고, 물론 뭐 본인의 허락을 얻었겠지만 코로나균을 요 점막 쪽으로 막 집어넣어서 뿌려서 막 그런 실험까지 있더라고요. 심하게는. 근데 그래도 안 걸리더랍니다. 안 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부럽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아주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선천 면역이
아주 발달한 무슨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노력 밖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환자랑 일부러 가서 막 접촉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면역력인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력이 중요한데 왜 면역력이 약해도 저 사람은 여정 안 걸리고 그죠? 내가 보기에 좀 면역력이 시원찮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태 안 걸린 사람도 있고요. 면역력이 강하고 여태 건강하게 살았는데 감기도 뭐 거의 안 걸리다시피 하고 근데 코로나로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이 본인의 이제 그 컨디션 상황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닥터 데니뿐만 아니고 다른 의사들도 얘기하는 너무나 우리 당연해서 귀에 흘려듣는 이 기본 얘기 있죠. 수면, 그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도 요새 뭐 업무가 좀 과도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뭐 복잡한 일이 있어서 좀 수면 장애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면역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은. 그럴 때 접촉이 됐다. 이러면 걸린다는 거죠. 나는 뉴트리언트 챙겨 먹고 여자 건강했는데 이거 왜 걸렸지? 이거 뭐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걸릴 수 있고 잠은 잘 잤어도 육체적, 전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럼 그 며칠 동안에 노출이 됐으면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냉기, 뭐 왜 감기 걸리잖아요. 냉기가 들어오면 이제 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외부적인 어떤 추위나 냉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막 추운 데서 떨고 이런 거 안 좋죠. 그러면 이제 발효석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환자가 되는데 꼭 외부적인 냉기 아니라도 내가 내 체온이 좀 저하됐을 때 이거는 내 자신의 냉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체온이 36.5도가 아니고 36.1도네, 36도네, 35.8도네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체온계 다 이제 뭐 당연히 상비로 이제 갖고 계셔야죠 가정에서. 그래서 재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또한 내 체온이 저하돼서 내 자체가 냉기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면역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체온 저하의 원인은 또 바로 이거예요. 수면이 부족하다든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게 또 체온이 정상 체온이 아니고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 원균에 노출되기가 쉽게 되죠. 플러스 음식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닥터 데니가 강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공부해 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건강하고 그랬어도 난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나 이럴 일이 없는데 그랬을 때 자기가 평소 먹었던 음식 아니면 최근에 또 뭘 안 좋은 걸 먹었다던가 그래서 내 이제 벌써 장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장이 우리 그토록 뭐 들어왔던 것처럼 면역의 뿌리이자 면역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를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고 장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이 정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봐야 하고 이제 이런 그죠? 생활 요소들 그리고 이제 나쁜 음식 특히 나쁜 단백질들 그죠? 앞에 강조됐던 그런 것들 정말 피해야 하고 그리고 진짜 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주변이나 뭐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걸렸어도 그런 항산화제 당연히 플러스 이제 그런 어떤 진통소염제나 증상을 좀 빨리 좀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일반 병원약보다는 뭐 갈근탕이나 그죠 청패탕 저랑 관계 없는데 한방약이라 그래도 이제 실제로 좀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후유증 괜찮고 너무 뭐 무증상처럼 지나갔는데 갑자기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무슨 증상이 나와. 그럼 그게 나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코로나 후유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3달 이상 갈 수도 있고 이제 롱 코비드로 가면서 내 건강을 아주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 삶에 그런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 우리 아내도 다 걸리고 뭐 이제 막 이랬지만 평소에 계속 이제 그래도 나쁜 음식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심을 하고 그리고 항산화제를 계속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면역 반응이나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의 정도하고 지속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냥 살았던 분들이 코로나에 노출이 됐을 때 이거는 참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전이지만, 이제 그 전에 제가 왜 그 얘기 드렸었죠. 건강 공부 20년 이상 해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좋은 것도 쌓이고 나쁜 것도 쌓이더라. 제가 이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좋은 노력들이 그거는 다 쌓이고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그,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그 추원장님을 스폰서 하신 가정의학 전문의 이제 얘기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 사업 초기 때 20년 전 얘기인데, 비타민은 이제 가정의학 전문이니까 영양소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벌써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의사분들도 있구나 했는데, 그분 얘기가 비타민은 한 개 먹은 것만큼 이익이고, 담배는 한 개 피운 것만큼 마이너스다.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내 몸에 다 들어가는 거고, 나쁜 것도 다 내 몸에 들어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약만 먹는 것보다 기전이 다르잖아요.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염증을 직접 끌 수 있는 그런 항산화제를 또 엄청 이제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인체에 그런 반응하는 그런 염증 반응들이나 그런 증상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살아왔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냥 증상이 왔다 이럴 때라도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말 지금 현재 그리고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빌 게이츠가 지금 이제 뭐 코비드19는 이제 뭐 이제 2년 정도 되면서 이제 뭐 사라지지만 앞으로 또 뭐 곧 뭐 2, 3년 내에 또 다른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믿더라고요. 너무 믿고 정말 뭐 이 사람 왜 이래 정말 무슨 바이러스 뭐 만드는 뭔 회사를 차렸나 뭐 이런 막 이제 화가 막 너무 나서 너무 믿더라고요. 그런데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한국의 전문가 또 외국의 전문가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태 이런 바이러스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이 지난 것 같고 2, 3년 안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고 이거는 우리가 치료해야 될 거다. 뭐 우리 초기 때 얘기했잖아요. 너무 우리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서 너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온 대가인 거죠. 그래서 자연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 파괴가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고 하니까 이제 인간한테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이게 끝났다고 끝이 아닌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이거 바로 오늘 신문 정말 오늘 딱 나온 뉴스인데요. 한국이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토착화되면서 완전히 그냥 풍토병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감기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풍토병으로 가는데 이 풍토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냥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그러면서 연간 수십만 명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오미크론이 좀 지금 벌써 또 뭐 스텔스 오미크론 하고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오고 또 지금 그 얘기 끝나기도 전에 또 무슨 X 어쩌고 뭐 이런 게 또 나왔다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면역력과 또 우리의 생활, 음식 그리고 또 나의 삶이 지금이라도 얼마나 그래도 환경을 좀 파괴를 덜하고 좀 자연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참 이거에 대한 답이 또 우리 아미 제품 쓰는 건데요. 세제부터 다 해서 그죠? 뉴트리도 챙겨오고 네, 그래서 그런 고민까지도 해봐야 되는 세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